오늘 새롭게 알려진 이 얘기입니다. 3위부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측근 2명 구속에 이어 이제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향하는 듯합니다. 대정동 사업의 최고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계좌 자금 흐름을 검찰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야 돼. 이 내용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장해찬 이사장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자금 흐름,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시작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핵심은 법인카드 관련 배모 씨가 또 다시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억대 현금의 출처를 검찰에 쫓고 있다. 이런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어요. 네,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자금 출처 추적, 계좌 추적이 시작되었다는 보도도 오늘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현금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해 봤을 때 1억 5천만 원, 뭐 억대가 넘는 현금을 집에 두고 있다가 이걸 입금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고개가 갸웃결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현금을 전달받아서 입금한 그 시기와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시기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대장동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가 검찰이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높은 사람들은 장롱에다 현금 보관하는지 모르겠다. 장롱이 이자 주나 봐요라는 글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렸었는데요. 그런 글도 올렸었습니다. 네, 그 글 그대로 이재명 대표 장롱은 이자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있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의혹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비밀 대화마로 불리는, 물론 뭐 요즘 많이 쓰긴 합니다만 텔레그램 대화에서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 받아서 이재명 대표 집에 있는 순회동에서 보자. 그러니까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제보했던 이 7급 공무원 A씨가 배모 씨와 나눴던 이 대화 내용이 바로 이재명 대표 현금, 억대 현금이 집에서 이동하는 것과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 입금 내역이 담겨 있다. 결국은 그 노돌 교수님. 그럼 이 억대 현금의 계좌 추적을 하겠다는 건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최고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받은 시점과 그걸 좀 비교해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겠죠. 당연히 이제 어떤 뭐 이런 거 문제가 결국 대장동을 통해서 돈을 마련했다. 예. 그 돈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쓰였다. 이런 지금 추정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계좌 추적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포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재까지 나온 것만 보고는 이 돈이 과연 대장동과 관련된 자금일까? 또는 적어도 불법 자금일까? 이런 생각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무리 배소연 씨를 믿었어도 배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배모 씨라고 예. 배모 씨를 믿었어도 이 돈이 불법 자금이고 검은 돈이고 숨겨야 할 돈이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정도로 종이 가방에 돈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예. 알려질 정도 그렇게 입금을 맡길까요?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더더구나 이게 배모 씨, 뭐 저 7급 공무원이나 A 씨, 또 다른 공무원 관련돼서 그 다른 공무원 입금을 하고 뭐 전표를 보내주는 대신에 뭐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 이런 것까지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현금은 굳이 불법 자금이었다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점은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이게. 예. 인출해서 현금을 해서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이걸 입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출한 시기가 2019년입니다.
근데 2019년에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2021년 8월 달에 입금했다? 이거는 그 돈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에. 예. 굳이 그렇게 그 현금 뭐 블랙 그 검은 돈이 아니라면 이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2019년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2021년도에 경선 자금이나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다시 입금했다? 이건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노 교수님이 네. 좀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뭐 운반됐다고 알려진 저 억대 현금이 네. 정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나온 돈인지는 조금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비서를 믿더라도 배모 씨에게 그걸 뭐 운반하고 입금하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저 많은 돈을 집에 둔 것 자체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민주당의 해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2019년부터 뭐 1억 원, 5천만 원 이런 것도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경선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입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2019년도에 인출한 돈이 2021년도에 입금한 돈인지 그 부분은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것이 꼭 검은 돈이라는 그 이런 알겠습니다. 예, 의심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그래서 사실 작년이었으니까 김용구 원장이 최초로 긴급 체포됐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이 시점에 경선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 대장동 일당의 돈이 김용구 원장 측근에게 갔기 때문에. 근데 이 돈과 이 돈, 억대 현금을 집에서 잊고 입금했던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게 그 돈이 그 돈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된 합법적인 돈이고 예. 어떤 경선 기탁금과 뭐 임대료 사용을 했고 이게 과거에 이를테면 조의금이라고 하나요? 예. 뭐 이런 것들로 모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검찰이 이제 수사가 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자가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예. 2010년 이후로. 그러니까 매년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본다라면은 이거는 그 이후에 현금이기 때문에 무슨 부동산 자산 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 현금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상한 돈이다라고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뭐 불가피하게 강제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검찰도 이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거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도 여러 법원에 이런 소명을 했을 테고요. 앞서 장해찬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게 저 얘기네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썼던 SNS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뭐 장롱도 이자를 두나요? 저희가 한번 바로 찾아봤어요. 저 얘기 근데 바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저게 언제적인 거야? 2012년에 했던 얘기네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 시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있죠. 오늘 법원은 정진상 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노동기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변호사님 한 번만 좀 적부심 취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영장 심사에서 못 본 것들이 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신지 검찰 추가 의견서에 별도의 물증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게 맞나요? 정진상 실장 구속적 부심 청구했는데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검찰 수사에 좀 더 동력이 생기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 너무나 기각이 당연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동력이 더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는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가 돈을 갚았을 때 이런 때 이제 그 반영할 수 있는 건데 19일 날 구속됐는데 21일 날 적부심을 신청을 했어요. 이틀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죠? 오히려 남욱 변호사가 그 사이에 새로운 증언을 해서 정진상 씨의 혐의가 더욱 짙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겠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정진상 씨가 원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출신 이제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그 권유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서욱 전 그 국방장관,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적부심으로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이랬던 것 같은데 서욱, 김홍희 두 분은 20일 구속 기간을 다 끝냈고 또
장관으로서 어쨌든 또 청장으로서 국가에 기여했던 부분을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진상 씨야 지금 성남에서 그 토착 비리로 지금 그 혐의를 받아가지고 구속됐는데 그런 기여를 뭐 평가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그 기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청구 이유 없다. 사실 그 정 실장 측에서 얘기했던 건 어떻게 제1야당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도망을 갈 수가 있냐. 그리고 나는 듣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대부분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구속 적부심도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기각이 됐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 뭐 조사를 받거나 앞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김영 부원장의 사표는 어제 수리가 됐고 어제도 구속 적부심 이후에 당직 거취를 결정했다고 정진상 실장 측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자진 사퇴 수순이겠죠. 근데 장해찬 이사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회 최측근이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이나 혹은 정무조정실장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 채널A 단독보로 알려진 내용을 보면 민주당 당직에 이게 마치 이재명 사단처럼 꽤 많은 인물들이 요직에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만 좀 받아들인 입장에서 최근에 뭐 김영 부원장, 정진상 실장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해도 너무한 거죠. 보통 당대표가 새로 취임하게 되면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하는 별정직으로 일부 당직자들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많아야 한 4~5명 정도 되는 게 양당의 관례예요. 저도 정당 생활을 해봤고 대선 거치면서 예.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노골적으로 10명 이상을 본인의 참모들을 당대표실이나 당의 국장급 고위직으로 이렇게 꽂는다? 이거는 좀 선을 넘은 인사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공채로 채용된 정통 당직자들은 지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부국장, 국장 이거 당직자 공채로 들어가서 최소 15년, 20년 해야 달 수 있는 당직들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이 본인의 인맥을 10명 이상씩 이렇게 부국장과 국장으로 꼽는데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많다? 성남FC 관련 외유 출장 의혹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국장급 인사 한 명은 과거에 조폭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징역형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물론 10년 전에 잘못했다고 여전히 사회생활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그러나 공직에는 정치권에 몸담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이런 인사마저도 국장급으로 채용했다는 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입니다. 민주당이라는 나름대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성남 라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 제기는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아마 골마서 터져나오기 딱 좋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장해찬 이사장님은 일단 사당화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더 이 밑바닥이 근저에는 혹시 이런 부분은 없나 싶어요. 방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지금도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설 거라는 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논란의 인물들을 당직에 배치하면서 뭔가 본인 개인으로 맞닥뜨릴 법적 대응을 당 차원으로 끌고 들어온 거 아닌가. 김영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마찬가지처럼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글쎄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죠. 왜냐하면은 원래 당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면은 예. 자기 사람들을 많이 이게 심습니다. 이게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느 당대표나 자기 사람들 그게 좀 알려진 사람도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예.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고 이제 경기지사 대선 후보 되면서 사실은 그 아웃사이더들이 좀 주류에 이제 편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네티즌 용어로 듣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조폭 집단 폭행 연루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당직자로 쓰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모든 13명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그거는 좀 방탄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측근 2명은 구속이 됐고 일부 보도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주변의 계좌 추적까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자금 흐름까지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